자, 산림 측량학 및 GIS 수업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비대면으로 결국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면적 및 최적 계산 이야기를 할게요. 토탈 스테이션 측량은 데오도라이트 측량의 거리 측량만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뭐 크게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 및 최적 계산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면적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면적. 우리 면적이라고 그러면 2차원 공간에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차지하는 크기죠. 측량에서의 면적은 토지의 경계선을 수평면 또는 평균 해수면상에 투영했을 때의 넓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투영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산을 보면은 3D 입체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에서 투영을 해서 그냥 평면으로 놓고 면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실제의 면하고는 다르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콜라병의 투영 면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콜라병의 바깥쪽의 외부의 면적을 다 합치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위에서 보면 아주 좁은 원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적 측정 혹은 측량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법은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계측기를 활용해서 직접 거리와 각을 관측해서 면적을 측량하는 방법이고요. 간접법은 지도상에서 구적기나 기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최적입니다. 최적은 우리가 이제 직선을 1차원, 면을 2차원으로 놨을 때 공간은 3차원이 되겠죠.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가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기준이 이제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는 이제 부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최적 측량은 토목공사에서 토공량 및 저수용량 등 최적을 산정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면법, 정고법, 등고선법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면법은 단면 간의 토공량을 산정할 때 많이 쓰고요. 정고법은 건물 부지에 대한 정지 작업이라든가 토치장 및 토사장 등의 측정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등고선법은 건물 부지에 대한 정지 작업도 하고 저수지 용량 산정, 거꾸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합니다. 등고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최적 이제 측정하고 관련된 이야기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평면 면적 계산입니다. 삼각형에 의한 면적 계산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3사법 이야기를 할게요. 삼각형의 밑변과 이의 수직인 높이를 관측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삼각형의 면적 되죠.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하면 면적을 구하면 이 삼각형이 2배 되는 직사각형의 면적이 구해지고요. 나누기 2를 하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분할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다각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 만들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는 2분의 1 AH다. 그래서 A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법이 3사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변 협각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변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협각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을 활용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사인 법칙의 기준을 이루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3사법하고 비슷하긴 한데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라 그러면 알파 각을 이루는 두 변 CB, 뭐 베타라고 그러면 베타와 각을 이루는 두 변 CA, 그다음에 감마랑 한다 그러면 AB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2분의 1 BC 사인 알파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사인 법칙으로 얘기를 하면 밑에 나온 게 돼요. 2분의 1 AB 사인 감마, 2분의 1 AB 사인 감마는 요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AC 사인 베타 똑같이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2분의 1 BC 사인 알파 세 개가 값이 같아집니다. 이게 같다 사인 법칙이죠. 자, 다음은 이제 삼변법인데요.
삼각형을 형성하는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합니다. 각을 측정 안 해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면적은 루트 S 곱하기 S-A, S-B, S-C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라지 S는 2분의 1 A, B, C가 돼요. 각 변의 길이를 다 더한 값을 둘로 나눠준 절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A를 빼주고 B를 빼주고 C를 빼줘서 이걸 다 그냥 곱해버리고 루트를 씌워버리면 면적이 구해집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 의한 면적 계산을 이야기를 했죠. 다각형으로 딱 떨어지는 지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삼각형에서 3, 4법, 이변협각법, 3변법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포물선 형태가 나타난다 했을 때는 직업법에 의한 면적 계산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직업법이라는 게 결국은 현장의 토지나 도형이 명확하게 꼭지점을 가지고 각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타원으로 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해서 일정한 형태의 도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심프슨 제1법칙부터 할게요. 제1, 제2법칙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제1법칙입니다. 한 개의 경계선이 굴절된 부분을 포물선으로 가정을 하고요. 지거의 두 구간을 한 조로 해서 도형의 면적을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한 조로, 그 다음에 또 y2와 있어. 얘를 한 조로, 얘를 한 조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짝수가 떨어져야 계산이 끝나겠죠. 만약에 한 칸이 남아요. 끝에. 이럴 경우에는 얘만 따로 사다리꼴로 다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요. 그래서 사다리꼴 A, B, C, D. 그 다음에 포물선 B, C, D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사다리꼴 A, B, C, D를 구하는 공식과 포물선을 구하는 공식을 넣어서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분의 D 이 거리죠. 일정 거리에 YO 수직거리 될 겁니다. 여기서 뭐 수직 수평할 필요 없죠. YO 플러스 4Y1 플러스 Y2를 하면 요 지금 두 칸의 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2, A3 이렇게 계산을 진행을 할 테고요. AN까지 갑니다. AN은 똑같이 마찬가지 이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서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A는 3분의 D Y5 플러스 YN 플러스 4 시그마 Y 홀수 홀수층 그 다음에 2 시그마 Y 나머지 짝수 다 합치면 됩니다. 이러고서 하나가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한 개만 따로 사다리꼴로 계산해서 붙인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음 그림과 같이 단면에서 심프슨 제1법칙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시오 그러면은 보통 얘를 한 묶음, 얘도 한 묶음, 얘도 한 묶음, 얘도 한 묶음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으로 묶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6m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풀어볼까요? 풀이하면은 아까 식은 이제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A는 3분의 D 곱하기 Y0 첫 번째 넣고요. 그다음 마지막 거 넣고요. 4 홀수 번호 짝수 번호 2 시그마 홀 짝수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A는 3분의 2 처음 12.2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17.0 넣고요. 4 곱하기 가로하고 이제 홀수짝입니다. 홀수 쪽 16.4 16.1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요? 17.6 17.3 들어가네요. 그럼 이제 다음은 짝수 쪽 넣습니다. 짝수 쪽은 13.5 17.5 17.4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263.7 제곱미터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제2법칙입니다. 심프슨 제2법칙인데요. 제2법칙은 두 개씩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세 개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3의 배수로 떨어져야 되겠죠. 3의 배수가 아닐 곳은 나머지 이제 뭐 두 칸이 남으면 심프슨 제1법칙 적용하는 거죠. 한 칸이 남으면 사다리꼴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사다리꼴이 만들어지죠. A, B, C, D, A, B, D, E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B, C, D가 만들어져서 요 두 개의 공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칸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식이 조금 달라지죠. 8분의 3D 곱하기 Y0 플러스 3Y1, 3Y2, Y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세 나눠서 하다 보면 A, N까지 이걸 다 합산을 해서 식을 만들면 아래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3의 배수인 거하고 3의 배수가 아닌 거하고만 들어가는 거죠. 앞에 숫자가 조금 바뀌었죠? 이런 형태. 자, 이번에는 횡단면에서의 면적 계산. 그 중에 이제 사다리꼴 단면 면적 계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런 거 어디서 계산하냐면 사방댐의 방수로 면적이라든가 배수로에서 통과 유량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사다리꼴과 불규칙 단면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형의 상부와 하부의 면이 서로 평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의 높이값을 가질 경우입니다. 좌우의 양변이 동일한 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때를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그러죠. 반 접으면 똑같은 거죠. 좌우.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푸는 방법이 사다리꼴 면적 공식이 L1은 L2, L1, L2는 같죠. 절반을 딱 나눴을 때 L1과 L2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W는 플러스 SH면 요 길이에요. 요 길이. 네, 퍼센트로 따지니까. 네. 그래서 요 SH를 하면 결국 요 세 개가 같다를 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높이 가로 열고 윗변 플러스 밑변의 위식을 이제 이걸 집어넣어서 풀면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결국은 C는 뭐예요? 높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W는 밑변의 폭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SH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규칙 단면에 대한 면적 계산인데요. 수평 또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밑변이 있고 나머지 변들이 모두 불규칙한 형태로 표현되는 단면의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불규칙한 지형의 단면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또 여러 개의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분할해서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각 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면적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때 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체계는 수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우리가 수학을 기준으로 하면 이 방향이 0이 되는데요. 여기는 n 방향을 0으로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n방향이 x축이 되고요. 이 방향이 y축이 됩니다. 만약 수학적 좌표 체계를 이용해서 결정된 좌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x축과 y축이 반대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가 풀면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제1좌표법입니다. 분모에는 거리에 해당하는 횡좌표, y좌표 이 방향을 넣어주고요. 분자에는 분모 분자를 나누는데 여기다가 이 방향 좌표를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종방향 여기 그러니까 밑에는 EW 위에는 NS 좌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 항에는 마지막 지점과 첫 번째 지점을 좌표를 추가로 기입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아까 했죠? y1분의 x1, y2분의 x2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결국은 양쪽 끝에는 연결이 돼야 되니까 각각의 마지막 x1, y1과 만나는데 자, x1, y1과 만나는 데는 x5, y5니까 똑같이 넣어주고요. x5, y5랑 만나는 데는 x1, y1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자에 서로 인접한 좌우측 항의 분모의 대수합을 곱합니다. 지금 아래 보는 것처럼 바꿔놨어요. 앞쪽은 플러스, 뒤는 마이너스, 앞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화살표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x1 곱하기 y5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x1 곱하기 y5를 하는데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x1 곱하기 y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x1 곱하기 y2가 됩니다. 이번엔 플러스죠. 자, 이런 식으로 다 풀어놓으면요. 이제 요걸 이항 정리를 하면 됩니다. x1을 기준, x2를 기준, x3를 기준, x4를 기준, x5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면적 A는 2분의 1 시그마 분자 곱하기 좌우 분모의 대수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제2좌표법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때는 제2좌표법을 행렬의 형태로 정리해서 계산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2좌표법은 제1좌표법을 행렬의 형태로 계산합니다. 지금 보시는 식같이 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을 행렬을 만들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표 형태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X 1, 2, 3, 4, 5, Y 1, 2, 3, 4, 5, 그 다음에 YN 플러스 1, 그 다음에 N-1에 대한 거, 델타 Y, Y2 마이너스 Y5, Y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고요. 거기에 또 이제 XN에 델타 Y를 곱해준 값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우리가 시그마 N, XN에 델타 Y를 해서 우리가 면적이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안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걸 수도 있는데요. 투명한 방안지를 위에 얹어요. 뭐 밑에 깔아도 되고요. 그러고서 네. 방안지의 격자수를 헤아리면 됩니다. 방안지 하나의 면적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테고요. 방법이 되게 간단하고 특별한 계산식은 필요 없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면적 계산에는 솔직히 쓸 수는 없습니다. 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포함되는 사각형은 그냥 더하고요. 포함되지 않고 걸리는 사각형이죠. 조금이라도. 얘는 뭐래요? 네, 2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NA, 경계선에 완전히 들어간 격자의 개수 몇 개인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MP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경계선에 걸리는 격자의 개수를 해준 다음에 이건 반으로 나눠준 다음에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계량 면적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구적기를 활용한 면적 계산이에요. 구적기라는 제품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눈금이 들어가 있는 극식 구적기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형태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종이로 이렇게 인쇄도 시켜주기도 하는 이런 디지털 구적기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스케일을 넣어주고 그리면 안에 면적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구적기가 움직이는 범위를 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구획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적 계산인데요. 우리가 이제 3차원이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이제 단면법에 의한 최적 계산이 있고요. 정고법에 의한 최적 계산이 있고요. 등고선법에 의한 최적 계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법 같은 경우는 양단면 평균법, 그 다음에 중앙단면법, 그 다음에 각주공식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뭐 각주 공식은 우리가 맞는 공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고법에 의한 최적 계산. 여러분들 아마 토목학에서 배우시는 토목학 배우신 분들은 정고법도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사각주법, 삼각주법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얘들은 산림기사 시험에 필담 문제로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뭐든지 쉽죠. 등고선법에 의한 최적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고선법에 의한 최적 계산을 구하는데 각주공식, 추대공식, 양단면, 평균법 거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단면 평균법입니다. 물체 양끝 단면적 A1하고 A2의 단면을 이용을 해요. 밑에는 오각형이고 위에는 사각형이죠. 이 단면을 활용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거리로 해서. 그래서 V는 2분의 L 전체 거리 2분의 L 곱하기 A1 그러니까 밑에 A1의 단면적, B의 단면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여러 형태로 나눠지는 형태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분하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칸칸이 나눠지는 것들이 이제 더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A1, A2, A2, A3, AN-1에서 AN까지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미분하듯이, 적분하듯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됩니다. 2분의 L에 A1에서 AN까지를 A1 플러스 AN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N-1에서 I2까지 곱하기 L을 계산을 해주면 양단면 평균법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앙단면법이에요. 대상물의 중앙의 단면적을 활용합니다. 중앙의 AM의 단면적을 활용을 하죠. 양끝 단면 간의 거리를 L이라고 할 경우에 L의 중간값에 해당되는 단면적을 계산하고요. 해당 단면적의 거리를 곱해서 그냥 최적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른 최적 계산법과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산은 되게 쉬워요. 장점으로
많이 사용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V는 AM 곱하기 L이에요. 그죠? 예, 단면 곱하기 높이 하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각주공식법입니다. 양 단면이 평행인 다각형이고 측면이 모두 평면인 입체에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 철도, 제방, 뭐 임도에서도 돼요. 이게 좁고 긴 형태의 선형 구조물에 적용이 됩니다. 양단면 평균법, 중앙단면법보다 비교적 정확하게 최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심프슨의 제1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식을 본다 그러면 V는 6분의 L 곱하기 가로 열고 A1의 면적, 그 다음에 4AM 플러스 A2의 면적을 해주면 되는데요. 노선 전체에 대해서 토목량을 최적으로 계산할 경우에 동일한 구간으로 구분해서 이를 각주라 가정한다 하면 네, 이 각 구간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다 면을 나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식이 아래처럼 바뀝니다. V는 6분의 L A0 플러스 AN 플러스 4 시그마 A 홀수값 더하고요. 2 시그마 A 짝수값의 단면적을 더해준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전체의 부피가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정고법에 의한 최적 계산인데요. 뭐 기본 원리는 네 점의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네 점을 평균해서 중앙의 평균 높이 값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평균이겠죠. 그럼 여기 H 값을 계산하고요. 바닥의 단면적 곱하기 평균 높이를 해서 우리가 최적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결국은 요거예요. 자, 면적 곱하기 단면적이 이제 뒤로 가긴 했지만 면적 곱하기 네 점의 높이 를 더한 걸 4로 나눠진 다음에 평균이죠. 4분의 평균이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3점의 평균 곱하기 A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각주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각형으로 다 지역을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측점 이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써 있는 숫자는 면과 면이 만나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측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A라는 면하고 이 지금 옆에 있는 면하고 만나게 되니까 이 측점은 2번 사용되는 거죠. 얘도 2번 사용됩니다. 얘도 2번, 얘도 2번.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4번 사용되니까 4가 된 거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는 없으니까요.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3번 사용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옮겨 볼게요. 자, 4분의 A 할 건데요. 네, H1 한 번 쓴 거 H1 그 다음에 이건 2번 썼죠. EH2 얘는 2번 썼어요. EH2 얘도 2번 EH2 또 EH2 그 다음에 H1이죠. H1 밑에 줄 갑니다. 2번 썼네요. EH2 4번 썼으니까 4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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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H3 그 다음에 H1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H2, 4H4, 4H4, 3H3, H1 마지막은 H1, EH2, EH2, H1 해줘서 요걸 다 정리를 하면 지금 밑에 보시는 식처럼 됩니다. 그래서 4A 곱하기 시그마 H1, 2 시그마 H2, 3 시그마 H3, 4 시그마 H4가 됩니다. 그래서 자 H1인 건 그냥 다 더해주면 되고요. H가 2번 만나는 지점은 2를 2번 쓰이니까 2 2배 해주고요. 3번 만나는 지점은 3 곱해주고 4번 만나는 지점은 4 곱해준 거를 4로 나눠서 단면적을 곱해주면 전체의 최적이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각주법 똑같습니다. 재밌는 게 아까 사각주법은 최대 꼭지점이 반복되는 수가 4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4니까 4밖에 안 되죠. 근데 삼각형은 7이 아니라 8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식처럼 분할을 하면 아래 식처럼 됩니다. 3으로 나눠주는 건 맞는데 시그마 H1, 2 시그마 H2, 3 시그마 H3, 4 시그마 H4, 5 시그마 H5, 6 시그마 H6, 7 시그마 H7, 8 시그마 H8입니다. 그래서 8번 만나는 곳 지금 위에 그리면 없어요. 삼각형을 어떻게 긋는 건 상관이 없는데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는 7번까지가 최대죠. 7번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레벨 측량으로 얻은 성과물이 다음과 같다. 전체 토량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측정별로 높이 값들이 있고요. 전체 한 사각형의 면적은 80제곱미터네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식은 뭐 요거 공식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요걸 그대로 풀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분의, 그죠? 네. 평균 높이라니까. 면적은 80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1.4는 한 번 쓰였어요. 그죠? 1.2는 두 번 쓰였네요. 그죠? 1.3도 두 번 쓰였고요. 1.4 한 번 쓰였습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1.6은 두 번, 위아래로 두 번 됐죠. 1.5는 네 번, 4 곱하기 1.5. 그 다음에 1.3은 3번밖에 안 되네요. 3 곱하기 1.3. 그 다음에 1.5는 하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2. 2 곱하기 1.2. 3 곱하기 1.4. 그 다음에 1.2는 1.2. 예, 됐죠. 한 번. 1.1하고 1.3은 무조건 한 번씩 쓰였어요. 이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4분의 80 곱하기 32.6 되고요. 652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 식에다 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H1. 자, 시그마 H1을 먼저 해볼게요. 원인 게 어디 있습니까? 1.4, 1.4, 1.5, 1.2, 1.3, 1.1이네요. 이렇게 쭉 더해주고요. 시그마 H2. 이 시그마 H2인 거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 된 거. 네, 두 번 된 건 빨간 걸로 할게요. 1.2, 1.3, 1.2, 1.6도 두 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네, 4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H3는 파란색으로 가볼까요? H3 3번이니까 1.3, 1.4. 이거 두 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H4는 초록색 할게요. 1.5 하나밖에 없습니다. 4번 만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4분의 80 곱하기 시그마 H1, 2 시그마 H2, 3 시그마 H3, 4 시그마 H4를 해주면 결국 얘도 계산하면 652 세제곱미터로 계산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번엔 등고선법에 의한 최적 계산입니다.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요. 넓은 부지 정지라든가 저수지 용량, 댐에서의 토치량 및 토사량 계산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지형도상의 등고선을 이용해서 최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등고선을 옆에서 보면은 지금 오른쪽 그림 위에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걸 투영을 하면 이제 아래 그림처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등고선마다의 높이별로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각주 공식, 추대 공식, 양단면 평균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자, 각주 공식입니다. 각주 공식을 이용해서 최적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등고선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등고선 간격을 h라고 하면 각주의 간격은 이제 2h가 되니까 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V1, V2, V3, V4, Vn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때 하는 방법은 V1은 3분의 H A0에서 4H1 플러스 A2까지. 네. 그다음에 V2는 A2에서 A4까지. 네. 뭐 V3는 VN은 이제 이런 식으로 n-2에서 an-2에서 4hn-1 an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른쪽처럼 돼요. 3분의 h 곱하기 a0 플러스 단면적이죠. an 단면적, 마지막 단면적, 그 다음에 홀수를 시그마 해서 4 곱하고요. 짝수를 시그마 해서 2 곱합니다. 각주 공식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공식은 n이 짝수인 경우에만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이 등고선 개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마지막 구간은 양단면 평균법으로 최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추대 공식인데요. 각 등고선 구간마다 추대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최적은 3분의 h에 a0 플러스 an에 네, ai죠. 시그마 n-1에서 i는 1에서 n-1까지죠. ay, 그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루트 a에 i-1-i, ai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단면 평균법이에요.
등고선 구간마다 양단면 평균법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단면 평균법을 전체를 연결을 하면요. 지금 오른쪽 보시는 식처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적을 구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정고법이라고 되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가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이론들이 컴퓨터에 적용이 돼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 학기 동안 산림 측량학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비대면으로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다음 주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